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리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전에 시간이 좀 돼서 드라마를 몰아보기로 봤어요. 앞부분에서 애니어그램 유형적인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 드라마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성균 씨는 인류형의 사회적 본능이고 아이유 씨는 사유형의 자성, 자기 보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인류형과 사유형도 사실 화살표 관계죠. 자주는 아니지만 좀 드물게 커플로 오시기도 하는 그런 유형 궁합이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고 아이유 씨도 본인 성격과 본인 유형과 캐릭터가 잘 맞았고 그랬지만 이성균 씨가 굉장히 정말 뇌리에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여러 사람을 신경 쓰는 그런 사회적 본능과 인류형의 완벽주의가 만나서 정말 모두에게 바르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그런 인류형의 사회적 본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류형의 사회적 본능을 부적응이라고 부르거든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탈모범이 되기 위한 그런 강박적인 마음 때문에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좀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인류형들의 특징이요. 아무리 반듯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정말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죠. 장형이 저렇게까지 참는다고 이제 그런 느낌이다가 나중에는 결국 폭발하고 특히 그 폭발 지점이요. 인류형들은요. 이거는 내가 맞아. 그런 정당성이 확보됐을 때 정말 두려움 없이 폭력을 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회적 본능들을 보면요. 굉장히 공동체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베풀죠. 마치 천국에서 밥 먹을 때 너 먼저 먹어 하고 다른 사람 입에 먼저 밥 숟갈을 넣어주는 것처럼 정말 건강한 장형의 사회적 본능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면에는 사실 지배욕도 깔려 있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었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고 좀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의 힘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방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꿈꾸잖아요. 강인하고 옳은 사람, 되게 착한데 약한 사람은 절망감을 주죠. 그리고 힘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다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인하고 바른 사람. 제가 올렸던 지난 영상 중에 슈룹이라는 드라마 리뷰 영상도 있었죠. 그것과도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통이 크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먼저 베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장형의 사회적 본능들이 건강할 때 정말 산 같고 바위 같고 느티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요. 개인의 어떤 발음이나 착함도요. 나의 어떤 불행 위에 쌓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드라마에서도 후반부에 나오더라고요. 겸덕이라는 스님과의 대화에서 희생 그런 거 집어치라고 너의 아들이라면 너처럼 살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었어요. 아침에 나갈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간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타인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있어서 행복한가?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나 때문에 불행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자녀들은 더 그렇죠. 부모님들이 싸우고 불행하면 나 때문인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타인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는 결코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고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타인에게 바른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 또한 본인의 욕구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도 그 기저에는 유형별, 자기의 욕구가 깔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인류형의 경우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 그게 중요한 거고, 이유형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삼형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육류형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희생을 한다 해도 결국 그게 정말 이타성이냐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고 결국은 나의 욕구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좋은 리더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에는요,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정말 한 방향으로 한 번에 다 그 사람한테 가죠. 그러니 이 에너지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박동원 부장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한테도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싫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나의 하루하루를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애니어그램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형보다 본능이 더 잘 맞아야 잘 지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본능이라는 게 생존 방법인데 이렇게 정말 떨어져서 봤을 때 존경스럽고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박동원 부장이라고 해도 다른 본능에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한다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극 중에서 그 박동원 부장 와이프는 삼류형의 1대1 본능으로 보여요. 그런 얘기 있었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이루자. 그래서 빨리 늙고 싶다. 그런 대사가 이제 초반에 나왔고 또 나한테 당신은 항상 1순위였는데 당신한테 나는 그런 1순위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제 1대1 본능 같은 경우는요. 연인끼리 나는 네가 1순위, 너는 내가 1순위 이게 딱 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만 있으면 되고 넌 나만 있으면 되고 이게 눈에 보여야 그런 강력한 링크가 됐을 때 나름 그 안에 욕구가 해소가 돼요. 그런데 사회적 본능 같은 경우는 명예가 중요하고 소속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되게 에너지가 분산이 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 상에서는 그 후계라는 마을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곳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 본능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그렇게 내 맘같이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먹튀하고 어떤 사람은 뒤통수 치고 누구는 뭐 뒷담화하고 막 성격이 너무 엇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원래 스트레스의 본질은 인간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향한 욕구다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후계 마을처럼 정말 단합해서 내일 상관없이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 이상적으로 표현된 드라마적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본능이 3순위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박동원 부장이 얼굴 다치고 왔을 때 와, 몇십 명이 그렇게 달려가 나가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좀 사회적 본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험하거나 그럴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와 준다고 정말 메리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결국 박동원 부장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과 계속 일주일 내내 있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게 드라마가 끝난 게 아름답죠. 뭐 거기서 갑자기 박동 부장이 아이유한테 만나자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정말 현실적인 삶이라고 해도 사회형의 자성이면 사회성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본능과 또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향해 베풀고 신경 쓰는 것들을 다 끊어내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신경 쓰고 내 옆에서만 시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둘은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위 유형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아이유 씨의 유형 같은 경우는 왜 자성으로 봤냐면 일단은 그런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 할머니를 그렇게 보살피고 어떻게든 그 억척스럽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자기 보존에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중간중간 1대1 본능이 회사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구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의 어떤 고통을 분노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부분 보였어요. 그리고 제 박동원 부장도 그렇고 자경들은 굉장히 어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회피해요. 감정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나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박동원 부장의 주변에 2명이 사유형으로 나오거든요. 아이유가 사유형의 자성이라면 막내 동생이 사유형의 성자예요. 그래서 예술적인 그런 일을 하고 굉장히 막 자꾸 버럭버럭 화를 내죠. 사유형의 1대1 본능도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그 두 사람이 옆에서 박동 부장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기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형들은 항상 사랑의 목숨을 거니까 지안이라는 인물은 내가 그렇게 도망치는 삶을 선택해서라도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막게끔 해주려고 하는 정말 큰 사랑을 보여줬죠. 사실 장영의 사회적 본능이 옆에 있다면 정말 여자로서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었을 텐데 안아주고 싶다, 불쌍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정말 아유 씨가 굉장히 많은 생을 반복한 3만 살 그런 삶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투사기도 하죠. 상대방이 나처럼 보여서 보호해주고 싶고 또 위로해주고 싶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형들에게서 제가 가끔 굉장히 존경심을 느끼는 게 정말 진실하거든요. 그 두 사형들이 그래요. 아유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청문회 같은 그런 장소에서 박동훈 부장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물론 기지로 상대방의 그런 나의 마음 때문에 피해 입지 않게 잘 마무리를 했지만 너 누구 좋아하니? 라는 말에서 특히나 상대방이 유부남인데 네 라고 대답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함에 대한 그런 사유형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거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진실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유형들과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남동생 기훈한테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정말 내가 찍는 영화가 망할 것 같고 그 화살이 나에게 올 것 같으니까 여배우에게 이렇게 분풀이했던 것을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말 미안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 카르마를 이번 생에 다 청산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청소하는 거 왜 솔직하게 얘기 안 하냐고, 내가 창피하냐고 이러면서 얘가 감독을 하다가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을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일이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줘서 되게 보기 좋았고 배워야 되겠다 싶었어요. 아이유가 도청한 거 들켰을 때 길거리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막 고개 숙여서 여러 번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수치스러운 날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서 박동 부장이 탁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말 귀신 본 것처럼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박동훈 부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의 수치를 보는 두려움이거든요. 항상 정말 무서운 건요. 내면의 나의 가해자예요. 그렇게 주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정말 다른 유형들은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유형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동훈 부장 와이프가 외도 후에 나중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뒷수습의 정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했으면 좋았던 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문제거나 당신이 가치가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플러스로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무가치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되게 안타까웠고 어떻게 보면요 선한 사람을 아프게 하면요 그 죄책감이 더 커요. 나쁜 사람한테 나쁘게 대한 거는 나에게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파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박동훈 부장은 이 선한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살면서 권성징악의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북극성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15화쯤에서 박동훈 부장이 혼자 막 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남동생이 자기가 봤던 영화를 예를 들면서 부모 없는 어린애들이 살아남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겐 다 그런 힘이 있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촉진이 돼서 이제 혼자 있는 기간에 울면서 자기 치유를 하는 것이 나타나는 장면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이유가 없었다면 그런 남동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나의 아픔을 다 덮어두고 그게 곱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큰형의 유형은 구유형으로 보여요. 뭔가 느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밖에서 닥달하니까 지퍼도 안 잠그고 막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남동생이 막 수치스러워서 또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 부분들 뭔가 둔감한 느낌, 느린 느낌, 그러면서 사람 좋은 그런 것들이 좀 구형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박 부장 와이프가 바람핀 걸 알게 됐을 때도 들은 내색을 안 하고 그냥 몰래 문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도 달래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좋게 좋게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형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박동훈 부장의 어머니는 인류형의 자기 보존, 항상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내 새끼 먹이는 거 늘 챙기는, 내 새끼 걱정하는데 인생을 바치는 이제 걱정 많은 어머니상,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나의 삶, 나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게 충분히 드라마에서 반영이 돼서 작가님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자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 아픔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 드라마에서 잘 드러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가 영성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제 아이유 씨가 몇 천생을 살아서 뭐 3만 살이다 얘기한 것도 그렇고, 박동훈 부장이 이제는 그만 태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 태어나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백만송이 장미 그 노래를 예로 들었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리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고. 그게 사실 라이트워커 분들은 그런 것들 되게 공감하지 않나요? 저도 되게 어딘가에 나의 고향이 따로 있고 나는 지금 맞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지구별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힘들 때 고향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작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빛의 일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구절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의 아픔들을 다 정화하고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그때는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나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내 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축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초반에 너무나 어둡고 그 가난의 아픔, 보호받지 못한 슬픔들, 이런 것들이 바라보기 되게 힘들었지만 또 여러 가지 따뜻하고 정말 든든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박동훈 부장의 캐릭터를 통해서 되게 장형의 사회적 본능에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네요. 여러 사람을, 약자를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정말 북극성 같은 사람이라는 어떤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영상 쪽에서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많은데 애니어그램만 하면 댓글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